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최유진은 초등학교 3학년인 딸 강서진을 데리러 학원에 갔다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가 마치 유진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서진이 뒷좌석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은 백미러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은 남편 강도윤을 닮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죠. 도윤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진이 정말 대단하네. 아빠를 닮아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유진의 말에 서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런 질문은 언제나 유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진이 2살 때 도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 서진에게는 아버지의 기억이 거의 없었죠. 유진은 매일 밤 딸에게 도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항상 웃으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림도 정말 잘 그렸지. 우리 서진이처럼.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앞에서 빛이 번쩍였어요. 유진은 놀라서 핸들을 꺾었습니다.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차가 도로를 벗어나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엄마. 서진의 비명이 들렸지만 유진은 이미 통제력을 잃은 차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공중으로 솟구쳤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전복되었죠.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서진을 보호하려 했지만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휘청거렸어요. 안전벨트가 그녀의 몸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지만 강한 충격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유진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유진의 귓가에는 서진의 울음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진은 문득 8년 전 도윤의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경찰에 전화,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그리고 사망이라는 단어가 적힌 차가운 서류들.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시야 너머로 한 구조대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헬멧과 장비에 가려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서진이, 내 딸. 유진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구조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켰어요. 아이는 이미 구급차에 있습니다. 다친 곳은 있지만 의식은 또렷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구조대원이 헬멧을 벗었고 유진은 그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되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그 얼굴은 도윤이었습니다. 8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콧날, 그리고 그 특유의 작은 점이 왼쪽 눈가에 있었습니다. 도윤?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구조대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진의 상태를 확인한 후 말했어요. 아줌마, 저는 최재혁입니다. 구조대원이고요.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일단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도윤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의식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유진은 그 얼굴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너야?
그러나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유진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혼란스러운 표정의 구조대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한 구조대원이었죠. 병원 천장의 하얀 형광등이 유진의 눈을 자극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유진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실에는 자신과 서진 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서진은 옆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평온한 얼굴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진아. 유진은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죠. 최유진 씨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으시네요. 가벼운 뇌진탕과 멍이 든 것뿐이에요. 딸은 팔이 골절되었지만 수술 없이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고 현장에서 본 그 얼굴. 도윤의 얼굴을 한 구조대원. 어제 저희를 구조해준 구조대원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정보는 제가 드릴 수 없네요. 하지만 경찰이 조금 전에 와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들께 여쭤보시는 게 좋겠군요.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경찰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구조대원에 대해 물었어요. 아, 그분이요? 최재혁 구조대원이십니다. 우리 지역에서 꽤 유명한 분이시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신 분입니다. 경찰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유진은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최재혁. 도윤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혹시 그분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지에 구조대 연락처를 적어 주었습니다. 여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으시다면요. 경찰이 떠나고 나서 유진은 서진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유진은 간호사에게 부탁해 자신의 퇴원 절차를 밟았어요. 서진은 하루 더 입원해야 했지만 유진에게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딸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 금방 올 테니까 간호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병원을 나서며 유진은 메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재혁 구조대원에 대해 물었어요. 다행히 오늘은 그가 근무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구조대에 도착한 유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다른 구조대원들과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도윤, 아니, 최재혁이라는 사람은 유진의 남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제 사고 났던 분이시죠? 괜찮으십니까? 목소리마저도 도윤과 같았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도윤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재혁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모르는 분이네요. 누구신가요? 유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똑같은 얼굴의 두 사람이라니. 제 남편이었습니다. 8년 전에 사고로 사망했어요.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사진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과 닮았나 보네요. 닮은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정확히 같은 얼굴입니다.
유진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혁은 불편해 보였지만 유진의 간절함에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저는 최재혁입니다. 36살이고 구조대원으로 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유진은 신분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도윤의 얼굴이었지만 이름은 다르고 나이도 달랐죠. 도윤이라면 지금 41살이어야 했습니다. 혹시 8년 전의 일을 기억하시나요? 재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은 8년 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많이 잃었거든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니. 그럼 당신의 과거나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시는 거죠? 재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 형이 알려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형과 함께 살았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유진은 애써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도윤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이태준, 사업가로 성공한 형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부모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혹시 그 형의 이름이 이태준인가요? 재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네, 제 형은 이태준입니다.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없었어요.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제가 당신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재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제 과거에 대해 알고 싶으니까요. 유진은 도윤의 형제 그리고 도윤이 다녔던 회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모든 질문에 다른 대답을 했어요. 그는 정말로 자신이 최재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왼쪽 어깨에 작은 흉터가 있나요? 화상으로 인한 것처럼 생긴. 재혁은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흉터는 도윤이 어릴 때 다친 것이었어요. 그건 도윤만이 가지고 있는 흉터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남편이에요. 그 순간 재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형이라는 단어가 떠 있었죠. 이태준이었습니다. 최재혁은 핸드폰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손짓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형,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재혁은 빠르게 전화를 끊고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말 당신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 이름은 최재혁이고 제 삶이 있어요. 비록 과거의 기억은 많이 없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눈앞에 이 남자는 강도윤, 자신의 남편이 틀림없었습니다. 당신의 형이 모든 것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최재혁이 아니라 강도윤입니다. 내 남편이고 우리 서진이의 아빠고요. 재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함께 작은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증명해 보세요. 제가 정말 당신 남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서진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이게 당신이에요. 강도윤, 건축 설계사였고 우리는 대학교 때 만나 연애했습니다. 당신은 8살 때 왼쪽 어깨에 화상을 입었고 매년 생일마다 초콜릿 케이크를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 서진이의 아빠입니다.
재혁은 말없이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서진의 사진을 볼 때는 눈빛이 흔들렸죠. 이 아이가 어제 사고 당한 그 아이인가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진이에요. 당신이 사라졌을 때 2살이었죠. 이제 10살이 되었어요. 재혁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서진의 얼굴을 쓰다듬듯 화면을 만졌습니다. 어제 그 아이를 봤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예전에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유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도윤아, 기억나는 게 있니? 재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느낌만. 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왜 제 형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도 그것이 궁금했어요. 이태준이 왜 도윤을 최재혁으로 살게 했는지, 왜 도윤의 죽음을 조작했는지. 그건 제가 알아내야 할 일이에요. 먼저 당신의 사고 기록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재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 형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유진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재혁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서진을 보러 가야 했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서진을 퇴원시키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낮잠을 자는 동안 유진은 도윤의 사고 기록을 찾아보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어요. 8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남편의 사고였어요. 경찰 직원은 컴퓨터로 기록을 확인한 후 잠시 나갔다가 한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최유진 씨, 안녕하세요. 박경희입니다. 남편분의 사고 기록을 찾으신다고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도윤이라고 8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기록을 보고 싶어요. 박경희는 자료를 가져와 유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보고서, 사진, 그리고 결론. 도윤의 차가 절벽에서 추락했고 차는 발견되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잠깐만요. 시신을 못 찾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망 확인이 된 겁니까? 박경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차가 깊은 계곡으로 추락했고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죠. DNA 검사 결과 남편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진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신이 없었는데도 도윤이 사망 처리되었다니. 그렇다면 지금 최재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도윤일 가능성은 더욱 커졌어요. 혹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분이 계신가요? 박경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임 반장은 이미 퇴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은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어요. 특별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죠. 유진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상태, 그리고 사고 조사 보고서.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서명, 이태준의 서명이네요. 왜 남편의 형이 이런 서류에 서명을 한 거죠? 박경희는 자료를 확인하고 설명했습니다. 아, 이건 유족 확인서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죠. 당시 최유진 씨는 출산 직후라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남편분의 형이 대신 확인한 것 같습니다. 유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요. 서진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도윤의 사고 소식을 들었죠. 유진이 산후 조리 중이었기 때문에 이태준이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했었어요. 유진은 경찰서를 나오며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만약 도윤이 사고 후 생존했다면, 그리고 기억을 잃었다면 이태준은 왜 그를 최재혁이라는 새로운 신원으로 살게 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왜 도윤을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최유진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이태준입니다. 강도윤의 형이죠. 유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태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니. 오랜만이네요, 태준 씨.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도윤의 사고 기록을 확인하셨다고요? 유진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태준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유진 씨. 내가 뭘 해도 도윤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저녁 6시 카페 블루버드에서 만납시다. 할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태준은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그 비밀을 밝혀낼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윤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가 최재혁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현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무엇보다 이태준과의 만남이 걱정되었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서진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서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어요. 여보세요, 최유진 씨?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도윤의 목소리였죠. 네, 저예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재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어제 이후로 계속 생각해 봤는데 좀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유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어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여자와 아이가 있었고 우리가 함께 공원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유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3시에 시내 중앙공원 벤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때 뵙죠. 유진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공원으로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도윤의 주치의였던 김 박사를 만나러 가야 했죠. 김 박사의 병원에 도착한 유진은 간호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김 박사는 유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최유진 씨,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선생님. 사실 남편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도윤 씨요? 벌써 8해가 지났는데. 네, 맞아요. 혹시 도윤 씨가 사망한 것을 직접 확인하셨나요? 김 박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제가 해외 학회에 참석 중이었거든요.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상태였어요. 이태준 씨가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진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상실에 관련된 환자 기록이 있을까요? 8년 전쯤에 입원했을 사람이요.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정보는
의료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은 실망했지만 이해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혹시 최재혁이라는 환자를 아시나요? 김 박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유진은 그 순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런 이름은 기억나지 않네요. 왜 물으시는 거죠? 유진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며 유진은 김 박사의 반응이 이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분명 최재혁이라는 이름을 듣고 동요했어요.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앙공원에 도착한 유진은 약속한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일러서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득 도윤과 함께 이곳에 자주 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이 태어나기 전 그들은 이 공원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었죠. 최유진 씨. 재혁의 목소리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지만 도윤이 즐겨 입던 스타일과 비슷했어요. 유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앉으세요. 재혁은 유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여기 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느낌이 익숙하달까요? 유진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도윤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우리가 자주 오던 곳이에요. 당신이 도윤이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재혁은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저, 당신의 딸을 만나고 싶습니다. 유진은 놀랐습니다. 그가 서진을 보고 싶어 한다니. 정말요? 서진이요? 네. 어제 꿈에서 본 아이가 당신의 딸과 비슷했어요.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아. 이상해. 왜 이렇게 낯익지?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진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서진이 아버지를 만난다면, 아니, 아버지처럼 생긴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좋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세요. 서진이를 만날 수 있어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만약 제가 당신 남편이 아니라면요?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억을 되찾든 못 찾든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재혁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태준에 대해서요. 유진은 긴장했습니다. 이태준에 대해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요? 이태준은 당신의 형이에요. 사업가로 성공했죠. 당신과는 달리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신과 저는 결혼할 때 그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혁은 눈을 찌푸렸습니다. 왜죠? 그는 당신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길 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길을 가길 원했죠. 건축 설계사가 되어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고 싶어 했으니까요. 이태준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재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형이 저에게 말했던 것과 달라요. 그는 제가 항상 그의 사업을 돕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고 전에 우리는 아주 친했다고요. 유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과 이태준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신이 제게 프로포즈한 후로는요. 재혁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왜 내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 유진이 말하려던 찰나 재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이에요. 유진은 재혁에게 받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는 이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 무슨 일이세요? 유진은 재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재혁은 전화를 끊고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급하게 만나자고 해요.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대요. 유진은 불안해졌습니다. 이태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꼭 와주세요. 서진이 5시에 학교에서 돌아와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갈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줘서요. 유진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윤이 돌아왔지만 아직 그는 도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기억의 조각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도윤의 죽음을 조작했고 지금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유진은 저녁에 있을 이태준과의 만남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오후 6시 유진은 카페 블루버드에 도착했습니다. 이태준을 만나기 전에 서진을 친구네 집에 맡겨놓았어요. 오늘 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서진이 안전한 곳에 있기를 바랐죠.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이태준이 보였습니다. 8년 전보다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턱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는 유진을 보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유진 씨. 유진은 자리에 앉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도윤이의 장례식 이후로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특별히 연락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유진은 이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나요? 이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경찰서에 갔다고 들었어요. 도윤이의 사고 기록을 확인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무엇이 궁금했죠?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사고를 당했는데 저를 구해준 구조대원이 도윤이와 똑같이 생겼더군요. 이태준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는 곧 무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닮은 게 아니라 완전히 같은 얼굴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8년 전에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이태준은 한참 동안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도윤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도윤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태준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도윤이는 8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당신도 그걸 알잖아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당신이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태준 씨? 이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고는 많아요.
계곡이 깊었고 수색에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당신은 출산 직후였어요. 내가 대신 처리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모든 걸 조작했어요. 도윤이는 살아있고 지금은 최재혁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이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어요. 조심하세요, 유진 씨.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면 당신이나 서진이에게 좋지 않을 겁니다. 유진은 이태준의 위협에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위협하시는 건가요? 제게는 증거가 있어요. 최재혁이 강도윤이라는 증거요. 이태준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세요. 당신이 뭘 해도 도윤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서진이를 위해서라도요. 그는 유진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이태준의 반응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태준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유진은 카페를 나와 다음 행선지를 결정했습니다. 도윤의 사고 당시 그가 입원했을 법한 병원들을 찾아보기로 한 거죠. 근처의 모든 병원을 다 찾아봐야 한다면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병원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병원, 성동병원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희망을 발견했어요. 8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을 겪은 환자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접수대의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정보는 의료 기밀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유진이 낙담하려는 순간 옆에서 한 간호사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혹시 최유진 씨 아니세요? 유진은 놀라서 그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저는 박선영이에요. 8년 전에 중환자실에서 근무했었죠. 제가 당신 남편을 담당했었어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나는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도윤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였습니다. 선영 씨, 도윤이의 사망 소식을 제게 전해준 분이시죠? 박선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유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쉬는 시간이 곧 시작돼요. 카페테리아에서 만나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15분 후 유진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박선영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유진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의료 기밀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8년 전 남편분이 사고를 당한 후에 우리 병원으로 왔어요.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었죠.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왜 제게 사망했다고 말했던 거죠? 그건 그의 형이 지시했어요. 이태준 씨가요. 그는 병원에 많은 기부를 했고 병원장과도 친분이 있었죠. 그는 강도윤 씨의 신원을 바꾸고 사망 처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원을 만들어줬죠. 최재혁이라는 이름으로요. 유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예상이 맞았던 거죠. 왜 이태준이 그런 짓을 한 거죠? 박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병원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최재혁 씨가 퇴원한 후에 병원 기록의 일부가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지워진 거죠. 유진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또 있나요? 아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태준 씨가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도록 했으니까요. 저는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어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유진은 간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선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남편분, 아니, 최재혁 씨는 형의 사업체에서 일했어요. 나중에 구조대원이 된 건 그의 선택이었고요. 그건 이태준 씨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유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이 구조대원이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시 무의식 중에 자신의 본성을 따른 것일까요? 도윤은 항상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당시 도윤이의 상태는 어땠나요? 왜 기억을 잃게 된 거죠? 박선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외상성 기억상실이었어요. 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태준 씨는 의사들에게 강도윤 씨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도록 약물 치료를 요청했어요. 지속적으로 기억을 억제하는 약물을요. 유진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태준은 도윤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억제했던 것이었어요. 그 약물 치료는 언제까지 계속됐나요? 퇴원할 때까지요.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물의 효과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지금 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유진은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살아있었고 이태준은 그의 기억을 억제하고 새로운 신원을 만들어 그를 숨겼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병원을 나오며 유진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최재혁은 강도윤이었고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도윤이 자신의 기억을 되찾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준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죠. 집으로 가는 길에 유진은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녁 8시 유진은 초조하게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친구네 집에서 돌아와 자신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유진은 재혁에게 7시에 오라고 했지만 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유진이 중얼거렸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자 거기에는 지친 표정의 재혁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고 옷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혁은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천천히 앉았어요. 형과 만났어요. 이태준이요. 유진은 재혁의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을 만났을 때 그에게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강도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물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자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거리를 두라고 했어요. 유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는 거부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죠. 그러자 형은 저를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혁은 잠시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형은 제가 예전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했어요. 망상을 심하게 앓았고 다른 사람의 정체성에 집착했다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삶을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정신질환 같은 건 없었어요. 완벽하게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재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형은 제가 당신을 만나면 다시 병이 악화될 거라고 했어요. 저 자신과 당신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유진은 화가 났습니다. 이태준이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형은 당신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중요한 것을 알아냈어요. 당신이 병원에 있을 때의 기록을요. 유진은 박선영 간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재혁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태준이 도윤의 기억을 억제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지시했다는 사실까지요. 재혁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모든 기억은 거짓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가족은 누구인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유진은 재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강도윤이에요. 내 남편이고 서진이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태준은 당신의 형이 맞아요. 하지만 그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의 기억을 조작한 거죠. 재혁은 몸을 떨며 갑자기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 떠올라요. 당신과 함께 있는 모습, 작은 아기를 안고 있는 내 모습. 이게 다 진짜 기억인가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진짜예요. 당신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도윤아. 그때 서진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엄마, 숙제 다 했어요. 저녁 먹을. 누구세요? 서진은 재혁을 보고 물었습니다. 재혁은 놀란 듯이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분은 아빠랑 많이 닮은 분이셔. 사고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구조대원이시고. 서진은 재혁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닮은 꼴에 놀란 듯 했어요. 우와, 정말 아빠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재혁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서진아. 만나서 반가워. 서진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재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는 아빠 친구였어요? 재혁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서진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우연히 너희 가족을 만나게 됐어. 서진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갑자기 뭔가를 기억해낸 듯 했어요. 아, 아저씨가 사고 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죠? 기억나요. 아저씨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우리 엄마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재혁은 서진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듯 했어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들었어. 나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좋아해요. 엄마가 제가 아빠를 닮아서 그림을 잘 그린다고 했어요. 재혁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강한 두통이 밀려온 듯 했어요. 괜찮으세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그냥 갑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밀려와서. 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물 가져다 드릴까요? 재혁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았어요.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왔을까요?
유진이 문을 열자 이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두 명의 남자가 더 있었어요. 그들은 경호원처럼 보였습니다. 유진 씨,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재혁이가 여기 있나요? 유진은 문을 반쯤 가리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무슨 일이신데요? 이태준은 강압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혁이가 필요한 약을 복용하지 않았어요. 그의 상태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데려가야 해요. 유진은 문을 더 좁게 가렸습니다. 그는 약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당신이 그의 기억을 억제하기 위해 약을 먹였다는 걸 알아요. 이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 박선영 간호사군요. 그녀가 말했겠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재혁이는 정말로 약이 필요합니다. 그의 망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유진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재혁이 현관으로 왔습니다. 형? 이태준은 재혁을 보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재혁아, 집에 가자. 오늘은 힘든 하루였잖아. 내가 도와줄게. 재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태준과 유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형, 나 이제 알아요. 내가 강도윤이라는 것을. 당신이 내 기억을 조작했다는 것도요. 이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봐, 재혁아. 이건 다 그 여자가 심어준 망상이야. 너는 최재혁이야. 내 동생이고. 아니에요. 제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유진과 서진이에 대한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고요. 이태준은 뒤에 있던 남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서자 유진은 재혁을 보호하려는 듯 그의 앞에 섰어요. 가세요, 이태준 씨. 우리 가족을 그냥 두세요. 이태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유진 씨, 당신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재혁이는 내 동생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금 의학적 도움이 필요해요. 재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형, 그만해요. 왜 내 삶을 조작한 거죠? 왜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마지막 경고를 하듯 말했습니다. 재혁아, 넌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 이 여자는 너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때 서진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태준은 서진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재혁에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한 넌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거야. 내일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생각해봐. 이태준은 경호원들과 함께 돌아섰습니다. 유진은 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재혁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서진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서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재혁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유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재혁? 아니, 이제는 도윤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았어요. 그는 소파에 천천히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에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유진은 그의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남편의 체온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증명해 줄게요. 당신이 정말 강도윤이라는 걸. 유진은 벽장으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도윤과 관련된 물건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결혼 반지, 그가 쓰던 다이어리, 그리고 가족사진 앨범. 이것 좀 봐요. 유진은 다이어리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글씨체를 보며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이건 내 글씨체예요. 정확히 똑같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읽어봐요. 도윤은 다이어리의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일상, 생각들, 유진과의 만남, 프로젝트에 대한 메모, 그리고 서진이 태어났을 때의 기록까지. 그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가 쓴 거예요. 분명해요. 단어 선택, 문장 구성, 모두 내 스타일이에요. 유진은 이제 가족사진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서진이 태어난 후까지 그들의 삶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 결혼식이에요. 여기는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고, 이건 우리가 첫 집을 구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도윤은 사진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억나요. 조금씩이지만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갑자기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심한 두통이 찾아온 듯 했어요.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 유진은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약물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이태준이 당신에게 기억을 억제하는 약을 먹였다니까요. 그 효과가 약해지면서 기억이 돌아오는 거예요. 도윤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뭔가 기억난 듯 물었어요. 사고. 내가 겪은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기로 했어요. 8배 전 당신은 새 프로젝트를 위해 현장 답사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차가 절벽에서 추락했다는 연락을 받았죠. 경찰은 당신이 사망했다고 말했어요.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생존이 불가능한 사고였다고. 도윤은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잠깐, 그 프로젝트? 노원 재개발 프로젝트였죠? 유진은 놀랐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기억나요. 그 프로젝트는 형과 관련이 있었어요. 이태준의 회사가 그 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죠.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당신은 그 프로젝트를 맡은 설계사였고 이태준의 회사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현장 답사를 갔던 이유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설계도와 실제 건설 과정에 차이가 있었어요.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있었죠.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는 그것을 형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형은 무시했죠. 그래서 내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날, 사고가 나기 전에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유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의미였어요. 당신 말은 이태준이 당신의 사고를 일부러. 도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 했던 것 같아요.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이태준이 자신의 동생을 해치려 했다니. 하지만 도윤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리고 병원에 왔을 때 형은 그 기회를 이용한 거예요. 내 기억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거죠.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날 죽이려 했던 사람이 우리 가족이었어?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일으켰어요. 증거. 그 증거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나요. 무슨 증거요? 형의 회사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요. 내가 사고 전에 가지고 있던.
도윤은 갑자기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 책장은 내가 디자인한 거예요. 특별한 수납 공간이 있었어요. 유진은 놀랐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직접 만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기억해요? 도윤은 책장의 특정 부분을 눌렀고 작은 서랍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USB 드라이브가 있었어요. 이거예요. 내가 여기 숨겨뒀어요. 사고 전날 밤에 유진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기억이 확실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문서와 사진이 있었어요. 건설 현장의 사진, 설계도, 계약서, 그리고 뇌물 거래에 대한 증거까지. 이건 이태준의 회사가 건설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비용을 절감하려 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도 있어요. 유진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요? 완공됐나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 사망 이후에 프로젝트는 일시 중단됐다가 다른 회사에 넘어갔어요. 형의 회사는 큰 손해를 봤죠. 유진은 점점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준이 당신을 해치려 했던 거군요. 당신이 그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려 했으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남자 형은 나의 죽음을 이용했어요. 내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신원을 만들어 줌으로써 나를 통제할 수 있었죠. 유진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동생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와 서진에게. 우리는 8회 동안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도윤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8회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미안해요, 유진아. 내가 그때 더 조심했어야 했어. 유진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태준이 모든 것을 계획한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유진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가야 해요. 8회가 지났지만 이런 중대한 비리는 공소시효가 더 길 거예요. 그리고 내 신원을 되찾아야 합니다.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준은 어떡하죠?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형은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내 기억이 돌아왔고 이 증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형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진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유진 씨? 박선영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태준 씨가 병원에 왔었어요. 그리고 제 컴퓨터에 접근했어요. 아마 당신이 저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유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선영 씨,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태준 씨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유진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요. 이태준이 곧 행동에 나설 거예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는 결단력 있게 일어섰어. 해시태그 8장 가족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도윤은 결연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 대신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이었죠. 유진아, 서진이를 깨워서 짐을 꾸려야 해.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야 해.
유진은 서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딸을 깨우는 것이 미안했지만 지금은 안전이 우선이었어요. 서진은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질문하지 않고 빠르게 짐을 쌌습니다. 도윤은 USB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옛 학교 선배인 황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에게 자신이 강도윤이며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태준에 관한 중요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서진아, 유진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분은 아빠야. 서진의 눈이 커졌고 도윤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나는 너의 아빠야. 오랫동안 기억을 잃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기억나. 너를 안아봐도 될까? 서진은 조심스럽게 도윤에게 다가갔고 그는 딸을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 딸, 내가 이렇게 컸구나. 가족은 서둘러 집을 나섰지만 이태준의 차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태준과 두 명의 남자가 차에 접근했어요. 재혁아, 아니 도윤아. 이러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도윤은 창문을 약간만 내리고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어, 형. 난 모든 걸 기억해. 노원 프로젝트에서 내가 한 일도, 나를 죽이려 했던 것도. 이태준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도윤이 USB를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아, 우리는 가족이야. 이런 일로 가족이 무너져서야 되겠니? 진짜 가족은 서로를 해치지 않아. 형, 넌 내가 죽기를 바랐어. 그리고 내 아내와 딸에게 8회 동안 거짓말을 했지.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곧 황 형사와 여러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이태준 씨 체포합니다. 살인미수, 문서 위조, 신원 사칭 교사 혐의로요. 경찰서에서 모든 진술을 마친 후 가족은 임시 안전가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작은 거실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진아, 내가 나를 아빠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아.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해해. 하지만 난 정말로 내 아빠야. 그리고 이제부터 내 곁에 있을 거야.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없는 게 늘 슬펐어요. 친구들이 아빠랑 놀 때마다 부러웠거든요. 만약 정말 아빠라면 저는 기뻐요. 유진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당신은 최재혁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생각해? 그건 이상하게도 내 일부가 된 것 같아. 최재혁으로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 하지만 내 진짜 정체성은 강도윤이야. 너의 남편이고 서진이의 아빠지. 도윤은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난 다시 내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유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모든 기억을 되찾았으니까. 다음 날 황 형사는 이태준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윤의 신원을 회복하는 절차가 시작되었고 DNA 검사와 지문 대조도 완료되었죠. 한 달 후 도윤은 공식적으로 강도윤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고 도윤은 자신의 건축 설계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서진은 학교에서 아빠를 소개하는 시간에 자랑스럽게 도윤을 데려왔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오후 가족은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도윤은 서진에게 그림 그리기를 가르쳐주고 유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다시 가족 사진 찍을까요? 유진이 제안했습니다. 셋은 나무 아래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도윤이 타이머를 설정하고 빠르게 자리로 돌아와 가족을 양팔로 안았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빛났고 8회 만에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된 거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유진과 서진은 그의 말에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